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부의 승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확실한 부의 승계 중에 확실한 것은 무상으로 받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내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보험으로다가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험의 계약 형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상속증여세법 제34조 1항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풀이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어떤 형식의 보험 계약을 하게 되게 되면 절세가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증여세법 제34조예요. 상속증여세법 제34조에 나오는 내용들은 말 그대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험금의 증여의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험금의 증여의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서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포인트를 몇 가지만 한번 찝어보죠. 일적인 뭐냐 그러면 보험사고예요. 보험사고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계약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계약자가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날 돌아와가지고 이제 쭉 가기로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총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쌓이는 것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과세할 게 있으면 과세하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피보험자가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망보험금 부분들을 누가 수령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세금이 그럼 어떤 거냐라고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만기된 거예요. 만기되었을 적이 나오죠. 만기 보험금의 지급의 경우. 그러니까 만기돼서 받았을 적에도 그 수익자가 부모가 넣어줬는데 자녀가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증여로다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처럼 어떠한 형식에 따라 가지고선 했을 적에는 증여사상가액으로 본다라고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중에 첫 번째 보게 되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됐는데 계피수는 알겠는데 보험료 불입자가 있어요. 오케이. 보험료 불입자가 있는데 이 보험료 불입자하고 이 수익자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준 거죠. 부모가 내주든 누가 내준 다음에 수익자가 만약에 자녀가 받았을 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 증여로 보든 상속으로 보든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한 거죠. 두 번째, 보험 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수익자가 되겠죠.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오케이. 보험료 불입과 여러 가지가 됐는데 하다가 부모가 보여주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었다고 치죠. 그렇게 됐을 적에는 이 방법이 있는 거. 이게 보험 계약 기간이에요. 보험 계약 기간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보험 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을 재산을 증여받아가지고 보험료 납부는 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다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뭐겠다?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보험료 계약 기간에 수령인의 재산을 그러면 그 전 부분들에 대한 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아시게 되면 여러분도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표를 쭉 만들어 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보험 계약하면서 이거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보험자가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보험자 사망. 그러면 그게 뭐라 했을까? 보험 사고라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서 과세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가업승계의 절세와 이런 방법에 대한 거 쉬운 거죠. 왜냐하면 굳이 계약을 하면서 세금을 낼 계약 형식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절세되고 과세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져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상황 1 부분들부터 보죠. 전체적인 보험 사고 부분들을 부의 사망으로 놨어요. 부의 사망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의 사망에 관련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겠죠? 피보험자로다가 가여 있을 적에 피보험자가 누구야? 만약에 아버지가 한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내려가서 이게 누가 받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여기서 상황 1에서는 뭐냐면 상황 1과 2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황 1은 아버지가 계약자네요. 어머니가 피보험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이하셨다 하더라도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자녀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이 계약자만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불이익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자는 누구야? 자녀가 받으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되는 거 맞죠? 아버지가 보험료 불이익에 대한 걸 해주신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계속 체크할 건데 한번 가만히 패턴을 한번 봐보세요. 부의 사망이에요. 계약자가 아버지예요. 피보험자도 아버지예요. 수익자도 아버지예요. 그러면 결과는 다 아버지가 사망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생된 그게 뭐가 돼? 그거는 상속세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다 불이익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계약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상속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세가. 오케이. 상황 3번 한번 봐보죠.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자녀. 에이, 다 자녀예요. 오케이, 뭐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 불입자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받아주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결혼적 자녀들은 살아있으니까 보험료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인 건 보험료를 누가 아버지가 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인 건 상속세예요. 아버지가 이때까지 총 넣어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올 뿐이지 결과적인 상속증여세법 부분들에 대한 제8조 부분들에 대한 형태에 대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건 상속세가 과세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6개월에 신고할지 이런 거 신고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상황 4번이 되는 거죠. 자녀, 아버지, 자녀. 근데 여기서 보험료 불입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자, 봐보세요. 자녀하고 자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누가 받냐면 자녀가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봐줬어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상속세. 오케이. 상황 5번 보도록 하죠. 아버지, 자녀예요. 오케이. 그런데 아버지가 말 그대로다가 2분의 1. 여기 어머니가 2분의 1을 보셨네요. 그러면 한번 봐죠.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가 2분의 1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예금주로다가 해서 어머니가 2분의 1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는 분에 한다면 그건 상속세. 그러면 자녀가 수익자라 하더라도 결과적인 건 반은 누가 보는 거예요? 살아있을 어머니가 보셨으니까 그 부분의 반은 누가 냅니다? 그건 증여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상황에 대한 걸 억지로 만들어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뭐냐면 상황 6번은 자녀, 아버지. 그럼 결과적인 아버지는 여기 수익자에 돌아가신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수익자를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다가. 오케이? 뭐 어머니로 한다든지. 근데 보험료도 자녀가 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인 다 자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자보다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으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어머니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세죄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상황 7번이에요. 자녀, 아버지, 자녀.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망했어요. 피보험자가 사망했으니까 전형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보험 사고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받냐면 자녀가 받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누가 불입했어요? 자녀가 벗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라고 한다? 과세제. 아주 중요한 형태가 되죠. 만약에 배우자 예를 들어보죠.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 중에서 아내,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아내가 만약에 있다. 그죠? 그러면 누구야? 남편이 나중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있다 없다? 과세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7번 부분들에 대한 것은 소득이 있는 부부들이 하게 되게 되면 가장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상황 8번 부분들에 대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사망하는 걸 합시다. 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누가 갔냐 그러면 자녀가 갔는데
그것을 누가 보험료를 불입을 다 했다? 아버지가 불입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돈을 누가 받은가? 자녀가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버지는 보험료를 불입한 불임자들은 살아있으니까 그거는 증여가 되고 그렇게 증여로다가 보도록 하겠다. 의제. 그래서 의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오케이. 자, 상황 9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사망했나 봐요. 자녀, 부모, 자녀예요. 오케이. 자녀 부분들에 대한 증여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자녀가 불입을 했어요. 오케이. 뭐 어떤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명의로 했지만 결과적인 건 누구냐 그러면 그 부모가 준 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험을 갖두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거가 이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상황 10번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아들이 사망을 해요. 오케이. 근데 아버지, 자녀. 여기네요. 그렇죠? 근데 예금주가 누구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해 여기 사망하면 교체하면 되는 형태가 되고 이런 거를 과세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 연금 한번 보도록 할까? 아까 종신보험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이번에 연금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험사고로 얘기했을 적에 개, 피, 수 이렇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계약자가 뭐에 했었죠? 해지했었죠. 이게 보험사고라 했었죠. 피보험자 뭐예요?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익자는 뭐야? 만기에 연금이 개시가 된 거. 그 개시된 연금을 누가 받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받는 사람에 대한 세금을 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보험 사고예요. 근데 뭐야? 만기가 된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보험료 불입은 누가 했냐면 아버지가 했다고 쳐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피보험자니까 내려놓고 누가 받는 거야? 자녀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는 아버지가 받는 건데 얘 불입을 했는데 자녀가 받으니까 그런 건 뭐야? 당연히 증여세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또 하나 봐봐요. 아버지, 자녀예요. 아버지, 자녀인데 아버지가 2분의 1, 어머니가 2분의 1이에요. 여하튼 간에 연금이잖아. 그지? 아버지, 근데 자녀가.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간에 누가 되든 보험료를 반반씩 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녀가 받으니까 이건 뭐라 한다? 증여세라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상황 3번 부분들에 대한 거 부모, 자녀. 그런데 누가 내준 거야? 부모가 낸 거야. 부모님께서 보험료 부분을 내주고 연금 개시해서 자녀가 받으니까 당연히 증여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다가 해가지고 납입을 했다고 쳐요. 오케이. 보험계약 기간에 자녀. 결과적인 건 누가? 이거는 증여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이 계약 형태 이외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봅시다. 뭐 그러냐 그러면 국세기본법에 대한 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서 하는데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대해 적용을 해요. 오케이? 여러 가지 형태가 됐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구냐 그러면 아무리 자녀를 놓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의 불입자야. 불입자가 말 그대로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부모가 누가 자녀한테 놓주게 되게 되면 그거는 증여가 되는 거고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시 자녀를 놓고 나서 이렇게 쇽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건 실질 누가? 부모가. 그 다음에 말 그대로다가 자녀가 놓줬다 하더라도 누가 실제로 다 보험료를 놓줬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 다음에 많은 공유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앞에 계약 형식 이 부분들에 대한 것만 잘 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그럴 수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괜히 세금을 물 수가 있었던 계약 형식을 좀 더 잘할 필요성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